2017년도에 2018년 6.13 선거를 앞두고 2017년 9월달에 계약을 했어요. 저희 집 짓는 거를. 근데 그 땅도 같이, 집을 짓는 땅도 같이 정판의원이 중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입장이라 모전적이었죠. 그랬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을 할 때는 이제 계약 평수가 60평이었어요. 60평이었었는데 네, 계약 평수가 60평이었는데 이제 계약을 해서 저희가 3개월 이내에 공사가 마치기로 했는데 계약을 한 날짜까지도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진행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입주를 제가 하기로 한 게 중공 날, 그러니까 계약을 2017년 9월 10날 착공을 하기로 했는데 착공도 한 달이 늦어졌어요. 그리고 원래 준공을 계약을 한 게 2017년 12월 10일이었는데 12월 달까지 집 모양도 안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계속 시의원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사실 계약서대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2억 5,016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제가 입주를 하고 나서도 준공허가 받을 때까지 나머지 잔액을 주지 말았어야지 되는 게 원래 계약인데 원래 이제 이분이 시효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이미 벌써 계약금을 다 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입주를 하고 나니까 입주도 계속 징징징징 제가 징징거리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입주를 공사가 완공이 안 된 상태로 입주를 했는데 이게 허가평수가 준공 허가평수가 바뀐 거예요. 원래 계약을 할 땐 60평이었는데 준공 허가는 68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관우 씨는 8평이 더 늘어났으니 8평 값을 더 청구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우리가 계약이라는 걸 왜 하느냐. 이게 공상품이 아니라 이거를 계약을 할 때는 이런 그 진행 과정의 변수 때문에 계약을 하는 건데 계약을 하고 나서 평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또 청구를 하면 이게 계약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죽어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중간에 1차 청구를 2,300만 원을 2억 5,016만 원에서 1차 청구를 2,300만 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뒤에 준공을 받고 나니까 준공이 언제 났냐면 2017년 12월 10날 준공이 나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분이 당선되고 난 2018년 7월 2일에 준공이 난 거예요. 근데 준공이 날 때까지도 그냥 있지 않았고요. 준공이 날 때도 계속 변경을 하게 된 거예요. 집을.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 보면서 지금 뭐가 뭔지를 저희는 모르잖아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 변경하는 그 과정에서도 당선이 딱 되고 나서 변경이 되니까 저한테 너무 당연하게 변경된 8평이 늘어난 값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계약에 의미가 없지 않냐. 나는 그건 줄 수 없다. 했더니 그래? 그럼 법적으로 하지 뭐.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 어딨냐. 집 얼른 완공이나 해라. 집에 빗물가지도 지금 없어요. 지금 지은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집에 벽에서 첫 해부터 빗물이 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지 뭐. 그러더니 시의원 당선되고 나서 딱 공소시효가 딱 지난, 선거법 공소시효가 딱 지난 7개월, 만 6개월이 지나서 7개월차 되었을 때 저한테 청구소송을 걸은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데 근데 그 중간에 제가 내용 증명을 보냈었거든요. 집을 얼른 안정해 주시자고. 그랬는데 그거를 청구소송을 걸어서 저하고 민사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반속을 했고. 근데 결국에는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건축 설계사로부터 사실확인서가 첨부되면서 근데 그 사실확인서가 어찌 보면 다 이게 거짓인 거예요. 그 내용에 제가 갑자기 입주를 한다고 하는 바람에 준공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라면 제가 집을 짓는 동안 계약 기간을 3개월만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바람에 준공이 늦어졌다 이거예요. 갑자기 제가 입주를 하는 바람에. 그러더니 그러고 난 뒤에 준공 허가가 났는데 준공 허가가 나고 나서 갑자기 저더러 그 8평에 대한 금액을 저한테 청구를 하는데 저는 그럼 못하겠다. 자기는 법적으로 하겠다 하더니 정말로 법적으로 했더라고요. 딱 만 6개월 지나서 공소시효 딱 지난 그 날짜에 저한테 청구소송을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고 결국에는 그 설계사의 사실확인서 때문에 일부 승소 일부 패소로 끝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저한테 청구했었던 자료를 한번 제가 살펴봤죠. 근데 1차 청구에서 2,300만 원 청구한 내용 중에
저희 동네 강매동 노인정에 75만 원 관광버스 비를 자기가 지불을 했다고 해요. 근데 2,300만 원 안에 그 관광버스 비용을 저한테 청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인정에 가서 확인을 해봤죠. 그랬더니 노인정에서는 깜짝 놀라면서 무슨 관광버스비를 대냐, 그게 아니라 50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광버스 비를 댄 것도 아니고, 그리고 75만 원 준 것도 아닌 거예요. 현금 50만 원만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25만 원 어디 있습니까? 노인정은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25만 원에 대한 부분을 사기 고소를 했죠. 사기 고소를 해서 경찰에서는 당연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검찰에서 불기소가 내려진 거예요. 아마 뭐 정확하지 않지만 뭐 검사님이 대충 보셨다거나 정확히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는 항고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저는 사실 사건이 여기까지 올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간에 단 한 번이라도 정파하는 의원이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 진심으로 저한테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응어리가 끝까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중간에 제가 경찰에 고소하고 나니까 갑자기 저한테 뜬금없이 카톡으로 장문의 카톡이 왔더라고요. 무슨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뭐 지금부터라도 화해를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선후배로 지내고 싶다. 정말 미안하게 됐다. 이 갑자기 말도 되지 않는 이 사과를 저한테 청한 거예요. 근데 이 사과를 보는데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내가 경찰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고소가 들어왔다는 정보를 듣고 나한테 액션을 취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이 사람은 저한테 그 후에라도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했을 건데 딱 그렇게 하고 나서 경찰에서 계속 이게 진행이 되고 나니까 단 한 번도 미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미안해하지도 않고 단 한 번 저한테 접근도 없고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내고 했을 때도 본인 대답도 없던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청구소송을 해서 이렇게까지 간다라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저희는 집에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집에 무슨 빗물이 새서 벽에서 빗물이 타고 오릅니까? 집 곳곳에 하자가 투성이에요. 하자 보서 한 번도 하자를 보러 오지도 않는 분이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았어요. 제가 몇 번이나 전화를 했었는데도 하자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하자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도 대꾸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집을 짓고 나면 본인이 시의원이 아니어도 이거를 와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 사람은 일체 저희 집하고 그분 사무실하고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도 오지도 않아요. 전화도 하지 않아요. 하자를 점검도 안 할 뿐더러 수습도 태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빗물바지 얘기하니까 그건 빗물바지가 없는 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물에 빗물바지 없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뭐 고층 아파트에도 빗물바지가 다 있는데 2층 집에서 빗물바지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빗물바지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는데 지금도 빗물바지 없어서 물이 새요. 지금도 단 한 번도 정말 본인이 진정성 있게 저한테 사과하는 마음이었다라면 수습하기 위해서가 아닌 사과하는 마음이었다면 그래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못 봤지만 지금부터라도 한번 봐보자.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니? 라고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이게 무슨 이분하고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학원 선후배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아는 연고가 이쪽에 없기 때문에 그분한테 맡겼던 공사고 그분한테 의논을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된 거예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이 결과를 보면서 저는 이분이 저한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다라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죠. 지금도 아까 혹시 기자님도 보셨겠지만 지나가면서 저한테 눈 한번 흘리고 가는 거 보셨잖아요. 지금도 단 한 번도 그분은 절대 미안해서 그분이 처음에 시의원 선거운동할 때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쓰셨더라고요. 근데 현장에 답이 있는데 현장에 있는 건 왜 해결도 안 하고 저희 집 현장, 공사 현장 몇 번 안 온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 주변 사람들하고 정판 의원하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공사 지으면서 그만큼 인심을 잃은 거죠. 저는 2년 동안 얼마나 사과할 기회가 화해할 기회가 많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저한테 진정성 있게 미안하다. 지금부터라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저한테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면 저는 언제든지 그래 나도 정말 서운하지만 하고 서로 툭툭 털었을 거예요. 이미 벌써 지금 현재는 돈도 다 나간 상태, 마음의 상처도 다 입은 상태. 제가 그분한테 돈을 받으려고 이걸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소송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소송을 다시 할 그럴 기운도 없고 그 정도 열정도 남아있지 않아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사실은 그분한테 청구소송장을 처음에 받았을 때 제가 쓰러졌었는데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았더라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